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불과 같다. 불은 음식을 익히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집을 태운다. 돈도 마찬가지다. 다스릴 수 있으면 자산이 되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인생의 짐이 된다. 사람들은 돈을 단순한 숫자나 지폐로 본다. 그러나 진짜로 돈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불의 속성을 본다. 그것은 따뜻함과 파괴를 동시에 품은 존재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불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은 채 불장난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이 그렇다.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모두가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이 찾아온다. 그 불안은 이상하게도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한다는 열정으로 변한다. 그러나 그 열정은 곧 빚이라는 불씨를 만든다. 시장이 조금만 식어도 그 불은 계좌가 아니라 마음부터 태워버린다. 나는 그 장면을 수없이 봐왔다. 돈이 아니라 불이 사람을 지배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니 지금 빚을 내야 한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빚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믿는다.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다. 시장이 반대로 움직여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 빚은 순식간에 족쇄로 변한다. 불이 따뜻하다고 해서 손을 넣을 수는 없는 법이다. 나는 인생 초기에 이 원리를 몸으로 배웠다. 빚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이 빚이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가? 둘째, 최악의 상황에서도 상환 가능한가? 셋째, 이 불은 통제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빚은 이미 위험하다. 초보자일수록 이 단순한 원리를 무시한다. 왜냐하면 눈앞의 숫자와 욕망이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초심자는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러나 모든 빚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삶의 기반이 되는 실거주 자산이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라면 신중한 계산 아래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의 빚은 투기가 아니라 전략이다. 불의 세기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불을 지킨다. 나는 늘 절제해서 용기를 찾았다. 시장의 불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높이는 내가 정할 수 있었다. 그것이 진짜 투자자의 태도였다. 돈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다. 빚을 내서 빠르게 성장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그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불을 크게 피우는 건 쉽다. 하지만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건 기술이다. 투자란 바로 그 기술의 싸움이다. 나는 종종 젊은 후배들에게 말했다. 돈을 벌기보다 먼저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은 본능이지만 다스릴 줄 아는 건 지혜다. 지혜는 숫자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경험에서, 통제에서, 그리고 기다림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돈을 통해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유는 통제에서 나온다.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빚이 아닌 선택으로 움직인다. 나는 한때 시장의 불길 속에서 모든 걸 잃을 뻔했다. 당시에는 돈을 불태워서라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불길이 커질수록 통제력을 잃었다. 어느 날 깨달았다. 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불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짜 기술이라는 것을. 그 후로 나는 절제의 미학을 배웠다. 더 이상 시장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불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스릴 수는 있다. 그게 바로 돈을 불로 보지 않는 사람과 불로 다스리는 사람의 차이다. 불이 없다면 삶은 차갑고 불이 과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돈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된다. 그리고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불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본질을 오해한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화폐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과정이다. 돈은 믿음의 상징이다. 사람들은 지폐를 종이로 보지 않는다. 그 종이가 내일도 같은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용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그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믿음이 흔들리면 불안이 생기고 불안은 시장을 흔든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없이 목격했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빚이 녹아내린다. 빚은 숫자 단위로 표시되지만 자산은 실물 가치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때는 빚을 지는 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이다.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빚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어도 그보다 더 빠르게 화폐 신뢰를 붕괴시킨다. 즉, 돈의 기준선이 사라지는 것이다. 기준이 무너지면 계산이 의미를 잃는다. 그때 시장은 합리성보다 심리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인플레이션은 친구이자 적이다. 차이는 준비에 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종이돈보다 실물이 강하다. 땅, 설비, 기술, 브랜드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 반면 화폐는 녹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잊고 현금을 안전이라 믿는다. 그러나 진짜 안전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가치에 있다. 예를 들어보자. 1970년대 세계 경제는 그 교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줬다. 종이돈의 가치는 매일 녹아내렸고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도 실질 가치는 줄었다. 반면 금, 원유, 곡물과 같은 실물 자산은 10배, 20배로 올랐다. 세상은 실물의 시대였다. 그 경험은 나에게 단순한 결론을 남겼다. 돈을 벌려 하지 말고 가치를 지켜라.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돈을 잃고 물건은 힘을 얻는다. 그렇기에 돈을 가진 사람보다 가치를 가진 사람이 강하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이 생긴다. 실물을 빚으로 사면 그 빚은 언제든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이 따뜻하다고 손을 넣는 것과 같은 위험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균형의 감각이 필요하다. 돈의 흐름이 변하더라도 본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핵심은 그 본질을 읽는 눈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벌 생각보다 먼저 돈의 성질을 이해하라.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 상승이 아니라 화폐의 심리적 신뢰가 약해지는 과정이다. 그 신뢰가 흔들릴 때 시장은 불안해지고 불안은 기회를 만든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에는 현금의 가치가 줄지만 판단력의 가치는 오른다.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로 움직인다. 금리, 물가, 그리고 군중의 심리가 세계의 축이다. 이 세 가지가 엇갈리면 불이 된다. 그 불이 타오를 때 현명한 사람은 불길을 보지 않고 바람의 방향을 본다. 돈은 계산이 아니라 흐름이다. 인플레이션은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바람이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는 그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항로를 찾는다. 왜냐하면 바람이 없는 시장에서는 배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은 단순하다. 첫째, 신뢰가 사라지는 곳에서 기회를 본다. 둘째, 종이돈이 녹을 때 실물의 온도를 측정한다. 셋째, 사람들의 불안을 읽는다. 불안이 커질수록 기회도 커진다. 단, 그것을 잡는 사람은 심리보다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뿐이다. 결국 돈의 본질은 숫자에 있지 않다. 그것은 믿음, 심리, 그리고 리듬의 문제다. 시장이 흔들릴 때 이 세 가지를 읽는 자만이 생존한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집단 심리의 불길이다.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숫자를 믿지 말고 본질을 믿어야 한다. 나는 평생 동안 시장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돈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번진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불을 더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흐름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한쪽으로 쏠린다. 상승장에서는 탐욕에, 하락장에서는 공포에. 그러나 부의 핵심은 언제나 균형에 있다. 나는 이것을 불의 구조라고 불렀다. 불이 한 곳에 몰리면 타버리지만 고르게 퍼지면 따뜻하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모든 자산을 한 바구니에 넣는 사람은 결국 시장의 변덕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셈이다. 나는 언제나 리스크를 분해하고 불확실성을 흡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구조의 이름이 바로 포트폴리오였다. 나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투자는 무엇이 오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이 버티느냐의 싸움이다.
버티는 힘은 구조에서 나온다. 나는 10개의 어항 중 7개는 전통 자산 주식, 채권에 3개는 대체 자산금 부동산 원자재에 두었다. 바람이 불면 한쪽은 흔들리지만 다른 쪽이 받쳐준다. 그래서 배가 기울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배운 생존의 기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분산을 두려움의 산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분산은 생존의 기술이며 균형은 부의 본능이다. 기업도 이와 같다. 하나의 제품, 하나의 거래처에 의존하는 기업은 위기에 약하다. 반면 여러 기반을 가진 기업은 불황에도 버틴다. 나는 이를 생존의 리듬이라 불렀다. 리듬이 깨지면 불안이 생기고 불안은 판단력을 흐린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다짐했다.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이 버티게 하라.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속도를 선택한다. 속도는 매혹적이다. 빠른 성장, 빠른 수익, 빠른 성공. 하지만 빠름에는 그만큼의 불안이 숨어 있다. 빠르게 타오른 불은 더 빨리 식는다. 그래서 나는 속도보다 구조, 집중보다 균형을 선택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나를 살린 이유였다. 분산의 미학은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심리의 균형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시장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의 비율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나는 종종 젊은 투자자들에게 물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는 마음의 여유가 들어있습니까?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투자에는 수익만 있고 리듬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장을 계절에 비유했다. 봄에는 낙관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탐욕이 자라며 가을에는 조정이 찾아오고 겨울에는 두려움이 내린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의 열기 속에서 영원히 봄일 거라 착각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시장이 그랬다. 언택트, 기술주, NFT 모두가 불타는 여름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 불은 식었고 남은 것은 재였다. 그때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장의 계절은 반복된다. 봄을 기다리려면 겨울을 견뎌야 한다. 나는 늘 시장의 색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다만 색이 변할 때 먼저 눈을 떴다. 그게 진짜 투자자의 본능이다. 시장에는 늘 변동이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버티는 힘은 균형의 구조에서 나온다. 불길이 번질 때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방향을 조절하라. 그 방향을 감지하는 능력이 바로 분산의 지혜다. 돈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불은 강도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다. 그리고 시장의 생존자는 언제나 흐름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평생 잊지 않았다. 나는 시장의 수많은 위기를 직접 경험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환율 급등과 같은 폭풍들이 몰아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드리워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시기마다 새로운 부자가 태어났다. 나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위기의 본질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한다. 주가가 하루 3% 떨어지면 세계가 무너지는 듯하고 금리가 오르면 모두 파산할 것처럼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짜 위기를 보는 눈은 다르다. 그들은 묻는다. 이 변화가 구조적인가 아니면 일시적인가? 이 단 한 줄의 질문이 투자자의 운명을 갈라놓는다. 나는 언제나 세 가지 원칙을 지켰다. 첫째, 분산하라. 둘째, 과도한 확신을 버려라. 셋째, 평정심을 유지하라.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시장이 불타오를 때 가장 지키기 어려운 덕목이다. 공포 속에서 냉정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나는 그 원칙을 사업에도 적용했다. 회사가 흔들릴 때 다른 사람들은 돈을 먼저 받지만 나는 구조를 먼저 봤다. 왜냐하면 돈은 사라져도 구조는 남기 때문이다. 구조는 다시 불을 붙이는 토대다. 시장이 꺼져도 구조가 있으면 불씨는 살아남는다.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현금을 모은다. 나는 그때마다 지식과 시스템을 쌓았다. 현금은 위기를 버티게 하지만 지식은 다음 기회를 만든다. 그때 배운 교훈은 평생의 자산이 된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배움은 절대 잃지 않는다. 위기는 언제나 반복된다. 이름만 바뀔 뿐 본질은 같다. 냉정한 사람은 위기를 수업으로 만들고 감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파멸로 만든다.
이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나는 수많은 성공가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보았다. 그들은 뛰어난 재능보다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태도는 시장보다 강했고 위기보다 오래갔다. 나는 돈을 벌었지만 돈보다 절제를 더 믿었다. 절제가 없는 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인간을 삼킨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한 걸음 멈추는 연습을 했다. 시장이 오를 때도 나 자신을 멈췄다. 남들이 흥분할 때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나를 구했다. 사람들은 더 벌기 위해 달려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얼마나 버는가 보다 얼마나 남기는가를 봤다. 남는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리듬이다. 리듬을 잃으면 공포가 들어오고 공포는 실수를 만든다. 절제는 그 리듬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절제는 포기가 아니다. 포기는 기회를 버리는 것이고 절제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기다림 속에서 판단이 자라고 판단 속에서 부가 만들어진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의 리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습관이다. 나는 늘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웃었다. 그건 이상론이지요. 현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맞다. 그러나 돈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큰 불행이 찾아온다. 통제하지 못한 분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 된다. 불이 과하면 집을 태우듯 돈이 과하면 마음을 태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절제를 선택했다. 절제는 느리지만 강하다. 그것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길들이는 기술이다. 그 기술을 익힌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결국 투자든 인생이든 태도는 위기보다 강하다. 태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수많은 폭풍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다. 나는 평생 돈을 다루었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제, 균형,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태도였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돈이 많으면 자유롭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부자들을 보며 알았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진다. 돈이란 결국 사람의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다. 시장이 뜨거우면 마음도 달아오르고 시장이 식으면 마음도 얼어붙는다. 그 거울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돈이 사람을 끌고 간다. 나는 젊은 시절엔 돈을 쫓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돈은 쫓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만큼 머무른다. 돈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내 욕망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을 벌기 전에 너 자신을 알아라.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돌아보면 진짜 부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였다. 그 온도가 일정하면 어떤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내 삶을 조율했다. 돈이 너무 많을 때도 들뜨지 않았고 일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다. 불길이 커지면 바람을 막고 불이 약해지면 장작을 더했다. 그 단순한 조절이 평생의 리듬을 만들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 하나는 돈을 키우는 부자, 다른 하나는 자신을 키우는 부자다. 전자는 돈을 벌지만 불안하다. 시장이 흔들리면 잠을 못 잔다. 후자는 시장이 흔들려도 미소 짓는다. 왜냐하면 돈이 아니라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듬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타이밍으로 움직인다. 나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언제나 속도보다 방향, 욕망보다 절제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나를 구했고 회사를 지켰으며 가족을 편안하게 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큰 돈을 벌었는데도 왜 여전히 검소하십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돈을 믿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을 믿습니다. 돈은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타오르며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것을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집착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이 내 손을 떠날 때 그 이유를 관찰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돈보다 값졌다. 나는 마지막까지 깨달았다. 돈은 인간의 거울이자 스승이다. 그 거울은 당신의 인내를 비추고 그 스승은 당신의 태도를 시험한다. 결국 부자의 길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절제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포기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장을 이기고 인생을 이긴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시장이 변해도 세상이 흔들려도 이 진리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마지막 결론이다. 불은 위험하지 않다. 다만 불을 다스릴 줄 모르는 인간이 위험할 뿐이다.